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오랜만에 파이 이야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최근에 썼던 파이 관련 내용들을 AI를 활용을 해서 한 번에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제가 지금 사용한 AI는요, 챗GPT 유료 버전이 되겠고 추론 수준도 최대한 높여서 분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다만 AI라고 해서 항상 완벽하게 객관적인 것은 아닐 것이고요. AI 자체 해석이나 편향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또 제가 그동안 챗GPT를 사용을 해서 검색하고 질문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분석 방향에 영향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하나의 참고 자료 정도로만 봐주시고요. 최종적인 판단은 여러분들이 따로 또 서치해 보시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파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극명하게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가장 부정적인 부분은 역시 가격 부분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가격과는 별개로 파이가 계속해서 기술적인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특히 파이 코어 팀이 대규모 분산 노드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AI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그러면 가장 민감한 부분인 파이 가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물론 이 암호화폐라는 것은 약세장에서는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시장이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면 이 펀더멘탈이 괜찮은 프로젝트들은 암호화폐 가격이 다시 큰 상승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근 파이 커뮤니티를 보면 나름 약세장에서도 잘 버텼던 이 커뮤니티 분위기가 이 X를 봐도 그렇고 유튜브를 봐도 그렇고 여러 커뮤니티를 살펴보면 많은 파이오니어들이 잠시 파이에 대한 관심을 내려놓고 각자 현생에 집중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 이런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 파이의 심리적인 지지 라인이었던 0.1달러가 무너진 이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파이 가격은 약 0.089달러 정도에서 업앤다운에 있습니다. 과거 최고가와 비교하면 약 97% 정도 하락한 가격이 되겠고요. 그리고 지난 7월에는 파이 가격이 0.07달러 부근까지 내려갔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약반등한 상태인데요.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가격대인 0.1달러를 회복하고 있질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에서는 이런 심리적인 숫자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0달러, 1달러, 0.1달러처럼 숫자 앞자리가 바뀌는 가격대는 이 투자 시장에서는 강한 지지 라인이나 저항 라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이 0.1달러가 깨진 것이 확실히 뼈아픈 이슈이다. 그리고 이것을 회복하는 게 급선무이다 라는 분석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럼 현재 파이코인만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진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본다면, 지금 이 보시는 차트가 토탈2ES라는 일봉 차트가 되겠습니다. 비트코인과 스테이블 코인을 이 차트에서 제외를 했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모든 이 알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하기 위해서 참고할 수 있는 차트가 되겠는데, 최근 알트코인 시장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파이 가격 움직임을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보자면 노란색 라인이 파이가 되겠는데요. 이 파이의 가격 흐름이 전체 알트코인 시장보다 더 크게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한 줄로 요약을 해보자면 최근 암호화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던 것도 팩트이지만 파이는 그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다, 이렇게 한 줄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실제로 시가총액 상위 100위권 암호화폐들의 최근 약 90일 동안의 가격 움직임을 살펴보더라도 파이는 하락폭이 상당히 큰 코인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부분에서는 우리가 파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든 부정적으로 보고 있든 관계없이 인정해야 된다, 상당히 크게 폭락을 했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우리가 분석을 해볼 때는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이 좋지 않아서 파이가 떨어졌다라고 분석을 하기보다는 파이 자체의 공급 구조나 수요, 유동성, 시장 신뢰 문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분리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토픽을 잠시 바꿔서 최근 파이의 핵심 업데이트 사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것은 최근에 나온 업데이트가 되겠는데요. 다가오는 2026년 10월에 싱가포르에서 개최되는 토큰 2049의 해커톤이 개최가 될 텐데요. 파이 네트워크가 그 해커톤의 공식 지원 프로젝트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토큰 2049는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대형 크립토 행사가 되겠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계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를 하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그런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0월 행사 역시 현재까지 공개된 연사들 이 리스트를 보게 되면요, 에릭 트럼프나 톰 리나, 아서 헤이즈, 라울 팔 등 상당히 유명한 인물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더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작년 토큰 2049 이 행사에서는 이 파이 네트워크 공동 창립자이죠. 이 창디어 판이 직접 연사로 참여를 해서 스피치를 했었습니다. 물론 올해 이 파이 측 인사가 연사로 참여할지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토큰 2049 행사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연사나 이 스폰서, 파트너 기업들이 계속 추가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업데이트를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행사에는 해커톤이 개최가 되는데 여기에 파이 네트워크가 공식 지원 프로젝트로 이미 이름을 올렸다라는 것입니다. 총 상금은 약 10만 달러 규모로 나오고 있고요. 개발자들이 팀을 구성을 해서 약 36시간 동안 실제로 작동하는 웹 3.0 제품을 만드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 행사는 특정 블록체인 하나만을 위한 대회는 아니고요. 디파이나 블록체인 인프라, NFT, AI나 웹 3.0의 결합 등 상당히 폭넓은 분야의 개발자들이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최근 파이가 강조하고 있는 방향과 상당히 잘 맞는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파이코어 팀의 이 행보를 살펴보면 지속해서 이 유틸리티를 만들어낼 개발자를 지원하겠다 이런 방향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파이 해커톤이나 파이 앱 스튜디오처럼 파이 커뮤니티 내부에 있는 개발자를 확보하고 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었다면 이런 외부 해커톤에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건 파이가 이제부터는 좀 자체 커뮤니티 안에서만 개발자를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개발 생태계와의 접점을 조금씩 넓혀가고 있다. 이런 움직임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주요 업데이트들 빠르게 다시 짚어보자면요. 가장 최근에는 이 패브릭 파운데이션의 이 로봇페이가 파이 결제 파트너로 발표가 되었고 또 파이 자체 덱스와 런치패드 관련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 프로토콜 업데이트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파이 노드 역시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파이노드 0.62 버전 공개가 되면서 코어팀이 상당히 흥미로운 내용을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분산 컴퓨팅 테스트에 성공을 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파이는 실제 노드 운영자 5명을 이용을 해서 이 솔로 호스트 기반의 분산 컴퓨팅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전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구조를 아주 쉽게 요약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는데요. 파이 이 코디네이터가 컴퓨팅 작업을 보냅니다. 그러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5개의 파이 노드가 그 작업을 받아서 계산을 수행을 했고요. 계산이 끝나면 결과를 다시 이 코디네이터로 전송을 합니다. 그 전체 과정이 자동으로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기존의 파이 노드가 단순히 파이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컴퓨터에 불과했다면 앞으로는 컴퓨터에 남는 이 CPU나 GPU 같은 자원을 외부 작업에 제공하는 분산 컴퓨팅 장비로 활용할 가능성을 실제로 테스팅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이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파이가 이전에 오픈마인드와의 실험에서도 파이 노드를 활용을 해서 AI 관련 연산 작업을 수행하는 이 프루프 오브 컨셉 작업을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끝이 났는데요. 이번 솔로 호스트 테스트는 그 개념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이코어 팀 이 설명에 따르면요. 현재 글로벌 파이 노드 네트워크 수가 약 42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 많은 노드들이 일부 컴퓨팅 자원을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면 AI 학습이나 AI 에이전트, 데이터 처리, 그리고 대규모 연산 작업과 같은 분야에서 파이 노드 네트워크가 하나의 분산 컴퓨팅 인프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그런 구상이 되겠습니다.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요. 어떤 AI 회사가 대량의 컴퓨팅 작업을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그 회사가 작업을 파이 분산 컴퓨팅 네트워크로 보내고 전 세계에 있는 파이 노드들이 그 작업을 나눠서 처리를 한 후에 결과를 다시 기업에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노드 운영자들은 자신이 제공한 컴퓨팅 자원에 대한 대가를 파이코인으로 받을 수 있는 구조까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대로 상용화가 된다면 상당히 흥미로운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부분은 현재 성공한 것은 5개의 실제 노드를 이용한 초기 기능 테스트이고요. 아직 수천 개, 수만 개, 수십만 개의 파이 노드가 제대로 작동을 하는 그런 상용화 단계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가격 부분과 업데이트 부분이 극명하게 갈리다 보니 최근 커뮤니티 반응 역시 상당히 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는 쪽에서는 당연히 기술 업데이트와 외부 파트너십이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파이 펀더멘탈이 과거보다 강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부정적인 반응을 살펴보자면 아무리 새로운 기술이 발표되고 파트너십이 발표돼도 결국 그것이 파이 가격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다. 이게 문제다. 이런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술적으로 좋은 것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이 파이코인이 시장에서 가치를 유지를 하려면 파이를 실제로 시장에서 사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기업이 파이를 대량으로 사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파이를 구매해서 앱과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거나 파이가 필요한 경제 활동이 계속 발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그 규모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수년간 더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라면 그 수년 후까지 지금의 파이 가치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아니면 0.001달러까지 더 하락할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이 시장의 가장 큰 우려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공급 문제가 있겠습니다. 파이의 유통량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가하는 공급을 감당할 수요도 함께 증가를 해줘야 되고요. 반대로 유통량 증가를 완화해 줄 수 있는 락업이나 어떤 소각과 같은 정책이 시장에 명확하게 제시가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앞으로의 공급량이나 어떤 디플레이션 정책이라든지 시장이 원하는 수준의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좋은 프로젝트를 만들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다면 파이라는 이 자산의 가치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현재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파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당연히 가격 회복이 되겠습니다. 파이가 0.1달러 회복을 언제 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0.1달러라는 이 수치는 굉장히 강한 심리적인 가격대가 되겠고요. 현재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하면 빠르게 0.1달러를 다시 회복하고 이 가격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선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메인넷 덱스 런치패드 실제 출시와 확장이 좀 더 앞당겨져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솔로 호스트와 같은 부산 컴퓨팅 모델이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되는 시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는 AI와 로봇 산업에서 파이가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되겠는데,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토크노믹스의 투명성이 되겠습니다. 코어팀의 보유 물량은 앞으로 어떤 기준으로 사용이 될 것인지, 이 파운데이션 재단 물량은 어디에 사용이 되고 얼마나 사용이 되었는지, 또 아직 채굴되지 않은 막대한 이 커뮤니티, 이 미채굴 물량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어떤 속도로 시장에 공급이 될 것인지, 소각 정책은 있을 것인지, 연간 유통량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락업 정책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제공받아야 될 정보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코어팀이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를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금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별점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기술 개발 나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규모와 힘 역시 여전히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좋지 않고 가격이 크게 떨어진 약세장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를 보면 거의 전멸 상황입니다. 하지만 파이가 아직도 이 정도 규모의 커뮤니티가 좀 존재하고 계속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는 다른 프로젝트들과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아직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외부 확장 부분은 중립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시장 수요는 아직 약한 편이라고 이 별점을 매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 흐름은 현재 상당히 부진하다. 이것 역시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황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볼 필요 없고, 또 반대로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동안 진행된 이 모든 기술 개발을 무의미하다라고 볼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부분은 일단 좋은 부분대로 평가를 해보고, 부족한 부분은 그대로 냉정하게 살펴보고 투자에 한번 신중을 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 새로운 소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